이번 시간에는 테일러 다항식에 의한 근사값 계산하는 부분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8장 급수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9장 매개변수 곡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 fx에 대해서 그 함수의 a라는 점에서의 테일러 급수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지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n승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함수가 그 함수의 테일러 급수하고 같다라는 사실이 있어야 우리가 이 급수를 이용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상수로 표현되는 급수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을 공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어진 함수와 그 함수의 테일러 급수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함수의 테일러 급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테일러 급수가 수렴하는 값이 그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참값이 있지만 이것의 근사값을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fx의 근사값을 우리 급수의 근사값은 부분합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 테일러 급수에서는 부분합 역할을 하는 것이 tnx였어요. 즉 n차 테일러 다항식이라는 이름을 갖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fx하고 이 테일러 급수 tx하고 같으니까 tx의 근사값이 바로 fx의 근사값이죠. 그 근사값을 tnx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n차 테일러 다항식을 우리가 앞에서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sn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an까지 더한 거죠.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 fa부터 그 다음 항 f'a x-a 그 다음 항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a x-a의 제곱 이렇게 해서 an이 되는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 a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n승 여기까지 더한 것이 tnx였죠. 그리고 x의 n승이 최고차 항이니까 이것을 n차 테일러 다항식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fx의 근사값을 tnx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오차는 당연히 참값에서 근사값을 뺀 것이 오차니까 fx가 참값이고 fx가 이 tx하고 같으니까 그렇죠? 근사값은 tnx. 그렇다면 fx에서 tnx를 빼준 것 이것의 크기라는 값이 오차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것의 이름이 있었죠. fx-tnx는 rnx였어요. n차 나머지 항.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차가 이 n차 나머지 항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이때 테일러 정리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자, 그럴 때 이 rnx가 어떤 값하고 같아질 수 있냐? x하고 a 사이에 어떤 z라는 값이 존재를 해서 이 rnx가 그 z에 대해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f의 n 플러스 1개도 함수 z에서의 값 곱하기 x-a의 n 플러스 1승 하고 같아질 수 있다. 이것을 테일러 정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테일러 정리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테일러 정리를 써서 오차의 한계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n 플러스 1개도 함수의 값이 있으니까 f라는 함수의 n 플러스 1개도 함수 그 값의 절대값을 계산한 것 그것이 항상 m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즉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한 거죠. 이 값의 최대값을 가지고 오차의 한계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의 최대값이 m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절대값 취해서 m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의 그 가장 큰 값, 여기 곱해지는 이것의 가장 큰 값과 이것의 가장 큰 값을 곱한 것이 오차의 한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오차 Rnx의 절대값은 얼마를 넘어갈 수 없냐? 여기 n 플러스 1개 도함수가 절대값이 m을 못 넘어간다라고 했으니까 m 곱하기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곱해진 것의 절대값을 못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플러스 값이니까 절대값 없이 나가고요. 이것만 절대값을 취해주면 x-a의 n 플러스 1승의 절대값 이렇게 그것하고 n 플러스 1개 도함수 최대값 m하고 곱한 것 이것이 바로 오차의 한계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오차의 크기는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은 기억해 두시고요.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A는 8에서 2차 테일러 다항식에 의해서 주어진 함수 fx는 세제곱근 x 이것의 근사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x가 7과 9 사이에 있다면 이 근사식의 정확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즉 오차의 한계가 얼마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일러 다항식을 가지고 근사값을 계산할 거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테일러 정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2차 테일러 다항식이다 그랬으니까 T2x를 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T2x를 가지고 근사값을 주면 우리 R2x의 크기라는 걸 계산했었죠. 그렇죠? R2x의 크기가 이 뒤쪽에는 n이 3일 때 값으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R2x에 대해서 3개 도함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것이 얼마를 넘어갈 수 없냐? m 곱하기 n 플러스 1 팩토리얼 하는 거니까 3 팩토리얼 분의 n이 2니까 그렇죠? 위에도 마찬가지 x-a, a는 8이죠. 그렇다면 x-8의 절대값의 3승 이걸 못 넘어가요. 그렇죠? 여기서 m 하는 값은 f의 3개 도함수 3개 도함수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3개 도함수까지는 계산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fx가 세제곱근 x다라고 했으니까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x의 3분의 1승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8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하니까 8에서 계산하면 2가 되겠죠. 2의 8의 3분의 1승 하는 것은 2의 3승의 3분의 1승. 8이 2의 3승이니까. 그렇죠? 해서 그걸 다시 3분의 1승 했으니까 2만 남지요. 자, 그 다음에는 1개 도함수가 필요해요. f'x 한번 미분합니다. 3분의 1승을 미분했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x에 3분의 1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승. 그렇죠? 역시 f'8이 필요하고요. 8은 역시 2의 3승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2의 3승 하는 것을 여기다 대입하면 3승과 3분의 1승은 소거되고요. 2의 마이너스 2승, 즉 2의 제곱 분의 1.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1. 거기다 3분의 1 곱하면 1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해서 F'8은 12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 더블 프라임 필요하죠? F'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앞으로 나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1을 더 빼면 x의 승수는 마이너스 3분의 5승. 그렇죠? 역시 더블 프라임도 8에서 값이 필요합니다. 여기 x 자리에다가 8, 2의 3승을 대입하면 되고요. 3승, 3분의 1승 없어지면 2의 마이너스 5승인데 2의 5승분의 1이지요. 2의 5승 32지요. 그럼 32분의 1. 그렇죠? 그럼 거기 9분의 2가 곱해졌으니까 16분의 1 약분하고 16하고 9를 곱했으니까 144 부호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144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제 이 근사식을 구할 거기에 필요한 거고요. 이제 오차의 한계는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합니다. 3개 도함수는 여기 2개 도함수를 또 미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 나가서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9분의 2하고 곱했으니까 27분의 10. 여기서 승수는 1을 더 빼면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승.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의 최대값이 얼마인가라는 걸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예, 이제 근사식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근사식은 T2X로 쓸 거니까 T2X, A는 8에서 계산하는 T2X는 F8 플러스 F'8 X-8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8 곱하기 X-8의 제곱 이거죠. 예, 이제 계산된 값을 다 대입하면 됩니다. F8 계산했어요. 2였습니다. 그렇죠? F'8 계산하니까 12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F의 더블 프라임 8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44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계산한 값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12분의 1 곱하기 x-8, 세 번째 항은 x-8의 제곱 있었고요. 더블 프라임이 마이너스 144분의 1인데 거기 2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했으니까 2분의 1을 더 곱하면 마이너스 288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근사식이에요. 즉 주어진 함수 세제곱근 x라는 함수와 t2x가 비슷하다. t2x는 여기 구한 대로 2 플러스 12분의 1 x-8 마이너스 288분의 1 x-8의 제곱. 그렇죠? 해서 x의 3분의 1승과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비슷한 값을 갖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근사식이 x가 7하고 9 사이에 있다면 얼마나 정확한 거냐? 오차가 얼마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테일러 정리를 써서 T2X를 근사값으로 썼으니까 오차는 그 한계가 R2X의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R2X의 절대값은 그 다음 항 모양 3 팩토리얼 분의 m 곱하기 x-8의 3승 절대값. 예,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런데 3계도 함수를 조금 전에 구해보니까 27분의 1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최대값을 계산합니다. f의 트리플 프라임의 절대값은 이것의 절대값인데 이것의 절대값 27분의 1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의 절대값. 근데 x의 마이너스 3분의 8승 하는 것은 x의 3분의 8승 분의 1이에요. 그렇죠?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 안에서 27분의 10, 예, 플러스 값이니까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x의 3분의 8승 하는 것도 x가 7과 9 사이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에요. 그렇다면 절대값 없이 그냥 나가도 돼요. 해서 이 최대값,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이라는 것은 예, 절대값을 계산하니까 27 곱하기 x의 3분의 8승분의 10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의 최대값은 여기 x의 3분의 8승이 결정하죠. 그렇죠?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가 가장 작을 때가 이 전체는 가장 클 때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는 x의 3분의 8승이니까 x가 가장 작아야 x의 3분의 8승이 가장 작아요. 그렇죠? 그러면 x가 7일 때가 가장 작은 값이니까 분모가 제일 작을 때, 예, x가 7일 때.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가장 큰 값이다. 그러니까 x에 7 대입하면 예, f의 3계 도함수의 절대값은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을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이 값이 바로 m이 됩니다. 그래서 m은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 분의 10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5차의 한계 구해볼까요? R2X의 절대값인데 R2X의 절대값은 3팩토리얼 분의 m 곱하기 x-8의 절대값의 3승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m은 금방 3개 도함수를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x가 있는 이 값이 최대값이 얼마냐라는 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x가 역시 7과 9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7과 9 사이에 x가 있는 거니까 예, x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7과 9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x-8의 절대값 하는 것은 x와 8 사이에 거리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8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건데 x가 7과 9 사이에 있으니까 왼쪽으로는 멀어봐야 7보다 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 1을 넘어갈 수 없고요. 오른쪽으로도 더 떨어져 봐야 9보다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x-8의 절대값의 3승은 1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R2x의 절대값은 이걸 넘어갈 수 없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오차의 한계는 여기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이 값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번분수 정리하면 3팩토리얼 곱하기 27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10 이걸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2로 약분하면 여기 5고요. 3팩토리얼은 6이니까 2로 약분하면 3 남죠? 정리하면 3하고 27 곱하면 81이고요. 해서 전체 정리한 값은 81 곱하기 7의 3분의 8승분의 5. 이게 오차의 한계다. 이걸 넘어갈 수 없다. 그렇죠? 예, 이걸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0.00034426289 이 정도가 됩니다. 오차가 굉장히 작죠.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근사식으로 써도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장 급수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마쳤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 9장 1절 조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장 1절 매개변수 곡선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수학 1에서 y는 fx 이렇게 평면 곡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1변수 함수로. 그렇죠? y는 fx라고 표현하려면 우리는 이 평면에 있는 곡선이 이 x축의 수직인 어떤 수직선을 그어도 그 수직선이 이 곡선을 만난다면 기껏 해봐야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렇게 돼야 한 개의 식으로 y는 fx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평면에 있는 곡선, 이런 곡선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그림처럼 생긴 곡선이 있어요. 그림처럼 생긴 이 곡선을 보면 여기 수직선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예, 이 수직선은 이 곡선을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 곡선을 y는 fx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곡선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XY 평면에 있는 점이니까 X축에다가 수직 사용했을 때 그 점에 대응하는 실수를 X좌표, 이 점을 Y축에다가 수직 사용했을 때 그 점에 대응하는 실수를 Y좌표, 이렇게 해서 X, 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곡선 위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X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나라는 방식을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Y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나라는 것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볼까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X좌표는 이렇게 지금 증가했다가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턴하면 다시 이렇게 뒤로 가죠. 그렇죠? 여기까지 돌아오면 다시 여기까지 턴했다가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또 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네요. 그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을 t를 변수로 해서 어떤 함수다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방식이 x가 ft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y도 마찬가지예요. y좌표는 여기부터 움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y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y좌표가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렇죠?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그랬다가 또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 방법을 어떤 함수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변수를 t로 해서 똑같은 변수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해서 y가 gt다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x는 ft라는 방법으로 y는 gt라는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점들이 이 곡선상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렇죠? 그때 이 곡선의 식을 x는 ft, y는 gt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ft, y는 gt 이렇게 x와 y의 매개가 되는 공통 변수 t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요.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x를 표현하고 y를 표현해서 이 곡선의 식을 주는 방법
x는 ft, y는 gt. 예, 이 방법을 이 곡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주는 식을 매개변수 방정식,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에 대해서 예제 몇 개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다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이 뭐냐? 그 매개변수 방정식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 그리고 t는 0 이상 2파이 이하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우리가 가볼까요?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 곡선을 그리려고 하면 이 t의 값을 0부터 2파이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면서 그때 x의 값, y의 값을 계산해서 그걸 평면에 있는 점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을 t가 0일 때부터 2파일 때까지 다 연결해 주시면 돼요. 즉 t의 값에 대해서 x좌표, y좌표 점을 찾아서 그 점을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그 방법을 플라팅이라고 합니다. 플라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플라팅을 할 때 t를 여러분들이 값을 한 4개만 찾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예, 그 4점만 딱 맞게 그렸고 나머지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은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 해서 보통 이제 뭐 매스매티카나 메이플이나 이렇게 수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럴 때 그 수학 프로그램은 점을 한 10만 개 이상을 찾습니다. 해서 다 좌표를 계산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10만 개 이상의 점을 연결해서 아주 비슷한 곡선을 그려줘요. 예,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죠. 정확히 그리려면. 하지만 우리는 이 플라팅을 통해서 대충 어떻게 생겼나라는 것도 사람의 손으로도 하는 것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10만 개씩 찍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연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고 추정해낼 수는 있어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게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냥 식으로 본다면 x는 코사인 t, y는 사인 t라고 주어졌으니까 당장 x제곱과 y제곱을 더하면 x제곱 코사인 제곱, y제곱 사인 제곱. 근데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라는 식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는 거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그 원을 그려주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플라팅을 통해서 한번 대충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t가 0부터 시작했으니까 t에다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렇다면 t가 0일 때 x좌표는 코사인 0, y좌표는 사인 0. 그렇죠? 근데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좌표는 1,0이죠. 1,0은 여기 x축상에 있는 이 점이 있죠. 여기 x값을 1이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1,0이죠. 그렇죠? 그래서 t가 0일 때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인, 코사인은 2분의 파이마다 한 번씩 그 곡선이 모양이 바뀌니까 t를 한번 2분의 파이씩 끊어볼게요. 됐죠? 자, 그럼 t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는 좌표가 x는 코사인 2분의 파이, y는 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좌표는 0,1이죠. 그렇죠? 그럼 점이 여기 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t가 파이일 때, t가 2분의 3파이일 때, t가 2파이일 때까지 그려본 겁니다. t가 파이다 그러면 좌표는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1,0 여기 있죠? t가 2분의 3파이다 그러면 좌표는 코사인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좌표는 0, 마이너스 1. 그렇죠?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고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좌표가 여기 있어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t가 증가하는 방향은 0에서 2분의 파이를 거쳐서 2분의 3파이를 거쳐서 2파이가 될 때까지 움직이니까 곡선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곡선의 방향은 기억해 두세요. 곡선의 방향은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렇죠?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것을 곡선의 방향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으로 돌아가는 원이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 t가 2파이가 되면 코사인 사인은 2파이가 죽이니까 코사인 2파이, 사인 2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예, 코사인 0, 사인 0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0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플라팅을 통해서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식을 모른다면 이 플라팅만 가지고 점이 이런 방향으로 회전해서 제자리로 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원인가 하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점을 찍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거의 오차 없이 그려낼 수 있겠죠. 그렇죠? 한 10만 개 이상의 점을 찍으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예, 이렇게 플라팅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2번 보세요. 매개변수 방정식이 x는 sin t, y는 sin 제곱 t 이렇게 되는 곡선을 그려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예, x는 sin t, y는 sin 제곱 t라고 주어졌으니까 y는 sin t를 제곱했네요. 그렇다면 sin t 제곱한 건데 sin t가 x니까 x를 제곱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곡선은 y는 x제곱이라는 곡선이구나. 즉 포물선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x의 값을 그냥 임의의 변수로 준 게 아니고 sin t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그 값으로 계산을 해준 거니까 sin t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 그것보다 아래쪽으로 더 작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아무리 커도 1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sin t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구나. 그렇다면 이 포물선 중에서 x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부분만 잘라낸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포물선에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만 이렇게 잘라나온 이 부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직교좌표를 이용해서 구한 거고 플라팅을 위해서는 역시 예, 여러분들이 t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여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여기 sin t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값을 가지니까 예, 그리고 이 주기가 2파이가 되는 함수니까 예, 이 전체를 이걸 다 움직일 필요는 없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안 움직여도 예, 이게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는 그 부분만 가지고도 전체 곡선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해서 t를 0에서 2파이 정도까지만 움직여봐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t가 0일 때 한번 플라팅해 볼까요? t가 0이다 그러면 x는 sin 0이니까 0이지요. 그렇죠? 예, y는 sin 0의 제곱인데 sin 0이 0이니까 제곱해도 0이지요. 그렇다면 t가 0일 때는 0,0이니까 예, 그 좌표는 0,0이니까 주어진 점은 원점에 있죠. 그렇죠? t를 2분의 파이로 움직여 볼까요? t가 2분의 파이다 그러면 x는 sin 2분의 파이고 y는 sin 제곱 2분의 파이죠. sin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제곱해도 1이에요. 그래서 1,1이죠. 그렇다면 1,1은 점이 여기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t가 0부터 2분의 파이로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곡선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 포물선을. 그렇죠? 마찬가지 예, 여기 t가 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x좌표는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y좌표는 si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 그걸 제곱하면 1이지요. 해서 y좌표는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점이 여기 있어요.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는. 그렇죠? 해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여도 예, 이 전체 곡선을 다 예,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이 포물선을 따라서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곡선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 곡선에 대해서 예, 이 그림 그려보는 방법, 플라팅에 대해서만 예, 잠깐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예, 많은 곡선들을 뒤에서 소개를 할 거고 그것들의 성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